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치평가의 세계를 함께 여행할 여러분의 친절한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이 해설 자료에서는요.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다이빙해 볼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기업들이 떡하니 발표하는 당기순이익, 그거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나요? 아, 이 회사가 올해 이만큼이나 진짜 돈을 벌었구나 하고 넘어가신 적 분명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 그 깔끔해 보이는 숫자가 기업의 진짜 영업 현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일종의 회계적 마법이나 착시라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회계적 착시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보고이익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M&A와 자산 매각, 요즘 진짜 말 많은 주식 보상 문제, 그리고 복잡한 투자 자산까지 다룰 거고요. 마지막엔 제록스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증명해 볼 겁니다. 이 내용들만 싹 마스터하시면 어떤 비즈니스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수익 창출 능력을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의 판단 기준을 심하게 왜곡시켜버리는 그 특별하고 이례적인 항목들을 도대체 어떻게 발라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례적 항목을 마주치면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엄청난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이 생겼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딱 한 번 발생했다? 그럼 그냥 분석해서 과감히 날려버리세요. 그런데 만약 이 비용이 3년마다 꼬박꼬박 반복된다면요. 이걸 아예 무시해버리면 미래 이익을 뻥튀기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땐 연 단위로 쪼개서 평균을 내주는 게 맞습니다. 진정한 경상 비용을 찾는 거죠. 반대로 환율 변동처럼 매년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신없이 오가는 애들은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 아예 무시해버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회사를 사고 팔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이벤트들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생기는 영업권,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이죠. 이 영업권이나 외부에서 가져온 R&D를 삼각가는 비용은 사실 우리 주머니에서 진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각하기 전의 이익을 보는 게 훨씬 안전하죠. 하지만 회사가 갖고 있던 진짜 자산, 공장이나 건물 같은 걸 팔아서 생긴 이익은 어떨까요?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이 회사의 정상적인 장사 실력은 아니잖아요. 진짜 영업 현금 흐름을 발라내려면 이런 자본이득은 무조건 쏙 빼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사업 구조상 자산을 수시로 내다 파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아주 컴팩트하고 명확한 공식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전체 자본적 지출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거기서 자산 매각에까지 한 번 더 빼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투명한 순자본적 지출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진짜 현금 흐름을 딱 잡아내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요즘 가치평가 세계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주제죠. 바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월급을 대신 주는 주식 기반 보상입니다. 수많은 회사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주식 보상은 당장 통장에서 현금 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순이익에 다시 더해서 이익이 커 보이게 만들자 라고요.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입니다. 가치평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이건 회사의 진짜 지분, 즉 기존 주주들의 파일을 떼어다가 직원들한테 줘버리는 명백한 현물 비용입니다. 이걸 다시 이익에 더해버린다는 건 현금 흐름을 인위적으로 뻥튀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바구니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기업이 본업인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나 다른 회사 지분으로 돈을 벌 때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 하나, 절대 사과와 오렌지를 섞지 마세요. 유가증권 투자로 얻은 이자나 수익을 회사의 본업인 영업이익에 스리슬쩍 섞어버리면 가치가 뻥튀기 되는 이중계산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본업은 오직 영업현금 흐름만으로 가치를 따로 구하시고요. 유가증권은 철저하게 분리해뒀다가 맨 마지막에 시장 가격 그대로 툭 하고 더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 영업자산의 가치 1680과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500을 공식에 따라서 완전히 쪼개서 계산했죠. 그런 다음 맨 마지막에 단순하게 쓱 합쳐서 2180이라는 진짜 가치를 뽑아냈습니다. 섞지 말고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가치평가에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다른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을 때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분 투자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이 뭘까요? 정답은 우리 모회사의 메인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자회사가 번 돈은 100%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가치를 아예 별도로 구한 다음에 딱 우리가 가진 지분율만큼만 곱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숫자 한번 띄워봤습니다. 보시죠. 먼저 모회사의 본업 가치가 2100이죠. 그리고 자회사의 가치는 867로 따로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회사 가치 전체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10% 지분, 그러니까 86.7만큼만 떼어서 모회사에 더하는 겁니다. 짜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깨끗하고 진정한 총 기업 가치 2187이 나오는 거죠. 이제 머리 좀 식힐 겸 탐정 모자를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강력한 무기들을 1999년 제록스의 실제 과거 데이터에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마법처럼 바꾸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록스가 발표했던 계속사업 이익 1424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 지분에서 발생한 수익 68은 원칙대로 쿨하게 빼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지만 남의 몫인 연결자회사의 소수 지분 이익 49는 다시 더해주고요. 그리고 들쭉날쭉 널뛰기 하는 기타 영업비용은 장기 평균으로 부드럽게 깎아서 정상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발라내고 나면 회계의 짙은 화장을 싹 지워낸 제록스의 진짜 조정순이익 1463을 찾아내게 됩니다. 어떠세요? 안 보이던 게 확 보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회계가 만들어낸 수많은 착시들을 뚫고 진정한 현실의 이익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기업가치 평가의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딱 버티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일회성 비용을 걷어내고 주식 보상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영업과 투자를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핵심들은 꼭 가져가셔야 해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걸 완벽하게 조정한 후에도 기업의 이익은 특정 트렌드나 거시경제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익의 시간 변동성이라는 자연법칙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완벽하게 조정한 진짜 이익조차도 결국 시간과 경제 상황에 따라 요동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먼 미래의 숫자까지 진정으로 믿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 여러분만의 시각으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정적인 가치평가 가이드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